전대차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야. 자기 대신 남은 기간을 싸게 살아라. 애초에 그 집이 존재하지도 않고 시청 뒤에 있는 야산 쪼개 팔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땅이 뭔지도 몰라요. 구분이 안 돼 있고 지분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어머. 링크가 컬러별로 있는 거야. 나 땅 어떻게 안 될까? 계약금까지 쏴. 옆에 이쁜 언니가 샴페인을 꺼내. 놀고 다음날 이제 갔더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지 이제. 황당해 엄청. 이래서 기획이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설업자 있잖아요. 건설업자. 네. 아주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건설업자들이 서울 소재에 이제 싼 땅을 사가지고 빌라를 쳐요. 빌라도 요즘 보면은 막 5동짜리 빌라도 있고 막 맞아요. 4동짜리 빌라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알죠? 네. 그런 빌라를 치는데 이 사람은 분양가를 얼마로 하면 좋겠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 업자니까. 근데 이게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빌라가? 안 되죠. 안 되죠. 아파트만큼 안 되잖아요. 그럼 공실이 생기고 자기 사업에 지장이 생기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굴렸냐면 매매를 않고 자기 회사 명의로 갖고 있는 채로 전세를 줍니다. 다 전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같거나 더 많게 전세를 줘요. 거품이 있었네요. 그렇죠. 매매가 예를 들어 4억이다. 네. 그러면 전세가 3억 8천 내지는 4억 2천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예를 들어 뭐 100채라면 100채를 딱 전세를 받아놔. 네. 그럼 전 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나는 이거를 집을 다 100채를 분양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분양 대금 받은 것 같아. 그럼 이걸 갖고 날라버리는 거예요. 날라버리면 전세 들어온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받을 길은 이 집을 통해서 경매에서 뭐 배당금을 받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때 배웠던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놨을 네, 테니까. 네, 네. 그러면 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4억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감정평가액이. 그럼 4억보다 낮았다고 칩시다. 4억 중에 예를 들어 뭐 8천이든 1억이든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그 다음에 유찰돼서 20%씩 깎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내 전세 자금 막 그 뭐 대출 그 뭐 프로그램에서 다 받고 다 했는데. 그쵸. 그럼 미치는 거지. 미치죠. 한번 잘못 들어가서. 그게 100채 이상이 된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자가 친 거예요, 업자가. 그러니까 이런 데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주로 좀 나이가 어리신 사회 네. 초년생 분들. 딱 월이 같은. 그렇죠. 또 업자들이라든지 그 나쁜 사람들이 노리는 대상도 그냥 그런 분들이야. 맞아요. 또 그런 분들 아니면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도 사실은 결혼은 했지만 네. 나이는 사회 초년생하고 그쵸. 뭐 별반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딱 노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경험이 많이 없는. 예, 이런 분들이 요즘에 그 전세를 잘못 들어갔다가 깡통 전세에 걸려서 문제를 많이 당하곤 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경험상 네. 아파트가 있는데 구축이야. 근데 빌라를 봤는데 이건 신축이야. 근데 이제 아내분이 깨끗한 데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이 구축을 가면은 좀 이렇게 좀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신축 깨끗한 데를 가려다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저도 이거 어디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거래가 자주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나오고 또 시세 같은 게 좀 명확해요. 근데 이 빌라나 다세대는 그 시세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세가 있으면 그 시세에 한 40%에서 50% 정도 맞춰 들어가면 모를까. 굳이 7, 80% 이상 맞춰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사례는요. 멀쩡한 줄 알고 집을 샀는데 네. 이 전 주인이 무권리자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자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거를 믿고 이번에 어떤 사람이 큰 피해를 본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딱 있었던 거야. 그 네. 집을 사는데 그게 그 당시에 살 때 집값이 한 7억 한 5천? 네. 이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한 5년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한 12억 넘게 됐겠죠. 네. 5년째 되는 날 법원에서 통지가 온 거예요. 그 니네 집 아니니까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집을 주고 누가 샀잖아. 돈을 주고 네네네. 샀잖아요, 집을. 네. 그럼 집에 권리자가 있었잖아요. 소유권 그렇죠. 권리자가.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무권리자였던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재혼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네. 했는데 남편이 돈이 있었던 거지. 그 남편을 살해를 해요. 네. 죽이면서 상속을 받아요. 와이프니까. 네. 자식은 없었어. 상속을 받았는데 이게 살해를 한 거잖아. 그럼 살해범한테 그게 넘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럼 무권리자가 돼서 이게 다시 환원됩니다. 환원되면서 네. 누구한테 가냐? 그 다음 차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조카가
그 약간 이상한 거야. 자기의 그 뭐 삼촌이 됐던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게 약간 이상해서 뒤를 캐다 보니까 살해까지 밝혀진 거지. 그래서 살해죄로 고발을 해서 이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고 나서 환원된 그 부동산을 자기가 차순위 상속인이니까 자기가 받아버리는 거야. 받아버리려고 했더니 이미 이 집은 제3자가 사버렸네? 그러면 제3자를 지켜주냐? 아닙니다. 이 상속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3자가 이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 사람은 집을 잃어버리는 거지. 조카는 대박 난 거고 이 사람은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 이건 사기라고 하기도 뭐하고 되게 그냥 진짜 이게 눈 뜨고 코 베인 거네요. 당하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그 사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살해자 있죠. 그 사람에게 부당이득이라든지 또는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다 써놓거나 돈을 어디 숨겨놨으면 아무리 어떤 청구를 해도 민사상 청구는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이미 형사상으로는 살인죄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기죄로 넣어도 살인죄가 워낙 형량이 세니까 거기에 뭐 일부분 더 플러스돼서 병합해서 뭐 진행되겠지만 형사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재산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 재산 회복 길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운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운이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억수로 없었던 없었던 거죠. 예. 우리 한국의 등기부 등본은 문제가 뭐냐면 공시의 효과만 있지 공신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 사실관계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무슨 권리가 무권리자라든지 권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누구도 책임을 안 져주는 거예요. 당사자 즉 돈을 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사실 약간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믿을 구석이 너무 없는 거라. 네. 근데 우리나라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실이. 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국가가 공적 기금을 반을 조성하고 나머지 반의 기금의 반은 이제 그런 공적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일회성 보험금을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다. 그러면 10억의 집을 사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내면 돼. 네. 1,000만 원을 내면은 그 10억에 해당하는 등기부 등본의 내용은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오. 공적 기관이. 문제가 있으면 국가가 네. 돈을 줘버리는 거야. 그거에 오. 해당하는. 그런 게 필요한 시대가 온 이유가 집값이 너무 많이 떴고요.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재산이 집에 많이 이제 들어가요. 불안해. 소위 말해서 자기 전 재산이 몰빵하는 형식이잖아요. 그치. 몰빵했어, 예. 저도. 그럴수록 이런 기금 조성이라든지 공적 기관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준다면 맞아. 더욱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더 마음 편하게 중개도 할 수 있고 맞아요. 좀 보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일거양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기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